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에 이어서 18개 시장 군수들이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역과 기초 수준의 자치단체장 모두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결정한 것은 경상남도가 처음으로 도내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은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전면적인 복지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교육복지 정책은 어떠해야 되는지 토론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의회 이성애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경남연대 진헌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1세기 미래교육연합 조형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교육연대 윤남식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마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시, 군 자치단체들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내년도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토론자들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애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시는데 갈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등이라는 것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국민 세금을 쓴 그 입장에서 세금을 쓰고 나서 감사만 받았으면 사실 이렇게 갈등이라고 말하는 이런 진원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단체도 아니고 교육청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단체입니다. 교육단체에서 국민 세금을 쓰면 당연하게 그 세금을 쓴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치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쓰고 감사를 받지 않겠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절대로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발단의 원인 제공자가 이제 풀어야 할 어떤 그런 과제인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진헌극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7년간 진행되어 온 경남의 무상급식, 그리고 이제는 정착과 어느 정도 발전을 끌어오고 있는 경남의 무상급식을 볼 때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중단될 위기를 어떠한 행태로든 전 사회적 협의와 협의를 모아서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가 책임 있는 지방자치 행정기관으로서 이 갈등을 풀어나갈 주체로서 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영곤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교육의 급식이 이제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많은 시간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요. 저는 급식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 안에는 급식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 국영수 사회과학, 또 인성교육, 진로교육, 진학지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원어민 강사를 확보해서 서울 강남에 가보면 의리의리한 학원들이 많이 있고 영어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시골로 내려올수록 이 교육청 차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원어민 강사 수가 2011년도에 9,300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6,785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또 낡은 시설을 개보수해야 되는 거죠. 비가 새는 교실도 있고 심지어 그러한 사업비가 1조 4,500억 원에서 8,800억 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무상급식을 위해서 다른 교육 과정을 급식도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교육 과정, 즉 원어민 강사를 확보하는 거라든지 또 시설 개보수를 하는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그 빨간 등이 켜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급식비는 학부모들이 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원어민 강사를 확보해서 기초소득자나 시골에 있는 아이들을 교육청이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우선순위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이 논쟁은 좀 진지하게 해볼 만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윤남식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사실은 이번 복지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로서는 이 교육복지 논쟁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반가운 그 이슈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요번 그 홍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것 때문에 그 지금 도내 학부모들이 1인 시위, 뭐 기자회견, 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글을 막 항의글 올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분명히 홍 지사님께서 뭔가를 잘못 가고 계신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의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제 16개 그 시도 그 자치단체장들께서도 뭐 홍 지사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학부모로서는 이때까지 사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교육의 그런 부분, 복지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더 세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좀 상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치단체장들께서는 학부모들의 또는 아이들을 중심에 두지 않고 아마 그러니까 나름 그 예산으로만 아니면 경제적인 논리로만 정책을 펴시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저희 학부모로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네. 자, 뭐 네 분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자, 지금 현재 과정을 보면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그거를 이제 무상급식 내용이 빠져 있는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을 했고, 현재 반면에 또 도교육청에서는 도와 시의 무상급식 지원금 643억 원을 포함해서 또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도의회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자, 현재 도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의원님? 네, 도의회 분위기를 말씀드리라고 할 것 같으면 도의회도 당연하게 세금이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제 급식비가 지원을 되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셨다 이러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낸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다 이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은,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입니다. 네. 공약사항인데, 이 공약사항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시고, 그다음 또 지금 아까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단체들이 다니시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것까지도 솔직히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나가서 선동을 하고 그래가지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버리면은 중간에서 타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질 않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타협을 이래 해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입장인데, 너무 많이 앞으로 지금 나가버리니까 여기에 과연 타협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이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이 급식비에 다 충당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학교 환경이,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그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때보다도 이 과학 도구라든지 과학 실험 실습 도구라든지 이런 게 더 열악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때는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기를 넘겨버리면 되지 않지 않느냐. 예. 실제로 급식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무상급식을 전부 다 이래 하느냐.
전부 다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급식을 하고 그다음 또 이렇게 급식비를 낼 만한 형편이 되는 분들은 급식비를 내게 하고 대신에 아이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교육자들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예.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논점이 좀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교육청이 도의 감사를 수용할 것이냐의 문제고, 또 하나는 전체 교육 예산 중에서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다른 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줄어드니까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이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잠시 이야기를 하고 하자면 대등한 지방자치 행정기관이 대등한 지방자치 교육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지 예. 그런 법적 근거가 있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 얼마든지 경상남도가 진정성 있게 교육청에 이번에 이렇게 감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한 것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좀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같이 지혜의 묘를 모아서 합동감사나 여러 가지를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건데 불과 감사 실시 발언 10일 이후 만에 도지사가 급식 중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 부분을 볼 때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진정성 있는 요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무상급식이 중단되어진다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기겠죠. 학부모들 같은 경우 지금 경남 같은 경우 어쨌든 전 시군을 다 통틀어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면 유상으로 전환 또는 학부모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그런 이제 행태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학부모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일부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정도의 학생들이 혜택을 보게 될 건데요. 요 차상위 계층 내지는 저소득 계층에 아직도 우리가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각지대에 있는 학부모, 학생들 같은 경우 그 경제적 부담 또한 무시 못할 걸로 보여지고요.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한 교실 안에서 같이 수업을 받는 친구라는 개념에서 위화감과 차별감이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감사하는 게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이 감사를 핑계로 삼아서 이게 무상급식을 중단한 거 아니냐 이런 진정성의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해보죠. 윤남식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요번에 홍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놓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물론 이게 명분이 정말 명확한 것인가?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감사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때까지 학교 급식을 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이렇게, 감사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걸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감사가 정말 정당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이, 법률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미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같은 교육청은 사실은 도 내에서는 교육감이라는 존재는 도지사와 같은 위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교육의 수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같은 동급의 기관이 감사를 한다라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고, 만약에 감사를 굳이 받아야 된다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도지사님께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되시고 났을 때 제일 처음에 하신 발언이 뭐냐면 무상급식 같은 복지 예산은 절대 줄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듬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도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으로서는 도민들과의 약속은 상당히 엄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 아니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논점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감사가 정당한 거냐, 네. 그리고 감사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중단한 게 맞는 거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도지사가 약속을 번복한 거다. 이제 세 번째는 일단 좀 떼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교육청에서는 동급 기관이니까 도의 감사를 못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안 받는다고 지원을 중단한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동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려 그러면은 예산을 안 받아야죠. 예. 아니, 동급인데 왜 예산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은밀하게 말을 할 것 같으면 도교육감도 그 급식 예산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도교육감이 급식을 반드시 급식비를 지원해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 할 수도 있다지 그 반드시 해야 된다. 그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그리하고 아까 홍준표 지사님이 그 선거 때 급식비 그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거 김두관 지사가 도교육감하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전임 지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마무리는 짓겠다 이 뜻이었지. 홍준표 지사 어떤 공약집에도 무상급식 한다 공약집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사원 감사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 감사 받았죠. 받았는데 지적이 수두룩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벌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하고도 또 계속 뒤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도에서 주는 예산만큼은 살펴보겠다. 이래 하는데 그걸 왜 안 받습니까? 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동급 기관이라고 단정을 짓고 가는 건 좀 짚어봐야 되겠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학에 관련된 총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분권,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도지사가 다 위임을 받아온 거고 이 도지사가 각종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주거 문제라든지 교통, 환경, 교육 뭐 이런 여러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교육학에 관련된 부분만 교육감한테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지금 어떤 교육청의 교육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도지사 내지는 도청으로부터는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동급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순이 있고요. 저는 분명히 교육학예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육학예 안에 급식과 관련돼서 비용을 도청에서도 되고 교육청에서도 되고 실제로 그 돈들은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동이 없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지금 전자정부 3.0을 구사하면서 지금 정부는 실제로 비영리 민간단체, 다시 얘기해서 교육청이나 도청 정도가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마저도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도 받아야 되고요. 정보 공개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청의 감사 내지는 도지사와의 어떤 이런 불협화음 요것은 중단될 만한 사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떻게 반박 있으시면 하시죠. 예. 의원께서 하신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의 학교급식 지원 조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상해인 우리 헌법 제31조에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의무 교육에 관한 초등학교, 중학교를 맹시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본법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에 또는 학교급식법 등등에
중앙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이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들은 숱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위 법령을 가지고 자꾸 상위 법령에서 규정을 해놓은 걸 억지를 부르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감사하고는 별개의 감사의 문제가 아니고 감사 문제 아니거든요. 그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지원에 관한 문제는 그러니까 지원하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거고요.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 선생님 아직 제 이야기 다 안 끝났거든요. 예. 감사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필요하고 내용이 충분히 향후 발전적인 거라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감사를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정학 또는 법률 전공이 아니라서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언론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조 선생님 얘기와는 좀 다르게 어쨌든 경상남도청은 지방자치 행정기관이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방자치 교육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지방에서 각각의 목적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어지는 정부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등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대등한 기관의 감사를 요청하려면 좀 더 진정성 있고 예의 있게 그다음에 충분한 내용을 협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갑자기 이 문제로 인해서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감사의 문제가 바로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이런 선언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어떤 논리적 기결성이나 합리적 기결성도 아니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감사와 관련해서는 뭐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법적인 건 논외로 치고 감사를 안 받는다고 무상급식을 지원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렇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할 때는 처음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 한 걸로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답이 돌아온 게 똑같은 입장에서 왜 감사를 받느냐. 차라리 그럼 그때부터 타협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때 비굴한 타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한번 챙겨보겠다.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해보고 나중에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은 또 해서 하는 용인을 하겠다 하든지 아니면 감사를 우리 요청을 하겠다 하든지 이래 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딱 그 반박을 하고 나온 게 아니 상위 기관도 아니고 동등한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바로 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서로의 어떤 감정이 이제 이렇게 배임기 시작하면서. 이 의원님, 그런 겸 만약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도의 감사를 받도록 설득하고 도가 감사를 하게 해서 그 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무상급식을 제기한다. 이런 정도의 절충안들을 도의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의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여유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학교 어머니 단체니 그 학교 각 단체들 그냥 선동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단체는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문까지 써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신경을 더 긁습니다. 저희가 도의회에서 이렇게 이쪽 얘기 저쪽 얘기 다 들어보면은 이쪽 얘기도 들을 얘기가 있고 저쪽 얘기도 틀린 말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지금 의회가 그런 입장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외부 이 세력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도가 이렇게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첫째는 해봐야 되고, 첫째 그 시기를 넘겨버렸으면 도의회 위임을 해가지고 도의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됩니다. 근데 도의회 감사는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좀 타협과 절충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도의회가 좀 적절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이 도와 교육청 사이에 무상급식 논란이 벌어진 거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전면 무상급식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다른 교육 과정의 여러 가지 예산을 희생하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에 어떤 철학적
철학적인 입장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에서의 급식도 교육이고 또 의무교육 체계 하에서는 이 무상급식도 급식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 이 부분 간단히 좀 논의를 해보죠. 우리 조영권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가 재원의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디다가 집중 투자할 거냐. 요거는 저는 각 지역별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한정된 교육 재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가난한 지역의 경우는 밥도 못 먹으니 밥을 먼저 먹여줘야 맞겠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그 경제적 위상 그리고 경상남도의 경제적 위상을 놓고 보면 밥에다가 투자하는 것보다는 교육 본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우선이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로 어차피 밥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으면 정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끼 밥을 그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줘야 될 정도의 아이들은요, 더 절실한 건 참고서 값입니다. 그보다 더 절실한 건 1년에 한 번씩 혹은 3년에 한 번씩 가는 그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 비용 30여만 원이 없어서 못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평등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육 복지적 차원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선별적으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그런 교육의 혜택을 받아서 이 사회에 진출할 때 사회의 그 따뜻함, 고마움을 느끼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면 무상급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저소득층들한테 불리익이 같다. 저는 그런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을 때 평등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교육 과정 중에서 평등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차별적인 어떤 그 정책을 편달하는 것들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사실은 아이들이 자라는 요 시기, 교육받는 요 시기는 아주 민감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복지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교육에서 차별적인 것들은 스티그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낙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 발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를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해 주셨던 평등 교육에 대해서 차별을 조장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평등이야말로 평등은 뭐냐면 밥 한 끼를 똑같이 나눠주는 게 평등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채워주는 게 평등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똑같이 나눠주면 나눠줄 때는 평등한 것 같지만 정말 밥 한 끼가 부족한 아이들은 여전히 그 무언가가 부족하지요. 따라서 서울에 경남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도요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습니다. 강북 은평 쪽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 실제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다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던 방과후 지원비 이게 대폭 삭감이 돼가지고 저소득층들은 멘탈 붕괴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아니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깨달은 거죠. 이게 전 국민이 깨달아가는 과정. 2010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주장했던 민주당이 대승을 했지만 2012년도 총선과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패한 거죠. 전면적 무상복지, 이거 예산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이제 알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조 선생님. 진영 논리로 몰아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2002년, 3년부터 전국에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요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한 현 사항들을 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보다 발전적인 대안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많은 그 학부모와 시민들이 학교급식 지원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제정된 게 잘못된 게 있으면 개정을 하고 그래서 학교급식법 개정까지도 바꿔내면서 무상급식으로 1년에 그 가정들이 쭉 오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즉 무상급식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첫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각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 이유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 등등이 아마
고려가 되어서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공고히 하고 요 안에서도 일부 문제가 되는 점들을 시정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을, 이 부분에 관한 논쟁들을 여태까지 1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돌아가자, 또는 하루아침에 중단하자, 이렇게 가는 논쟁이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크고 철학적인 차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간단히 뭐 정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을 짚어보고 교육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커스 경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의 문제를 갖고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은 이 무상복지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뭐 결합이 돼서 전면적인 복지 논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누리과정, 즉 무상보육을 우선시하고, 야당에서는 무상급식이 더 급하다. 뭐 이런 뭔가 여와 야 간의 이 무상복지를 둘러싼 이 정치적인 공방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무상보육, 야당은 무상급식,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 문제를 진영 논리로 지금 전개되는 양상, 어떻게 보시는지, 또 먼저 진영국 대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정말 이런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로 접근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 정당이 공약했기 때문에, 또 어떤 특정 정당은 공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는 결국 재원의 확보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마 대두가 될 겁니다. 우리 사회 진작에 여러 가지 정치에부터 포함해서 복지와 관련한 뭐 사회 목적세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복지들을 어떤 당선자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전임 정부 시절에 진행했던 것은 맞지 않고 바꾸어내거나, 또는 현임 정부 시절에 과도하게 무리하게 뭘 또 새로 해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성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선택의 문제입니까?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뭐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냥 이렇게 그만두고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제 주변에서 보면은, 일단 누리과정은 우리가 이제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보면은 이제 교육청에서 반드시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고 이제 우리 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식품비를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걸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 이제 교육청에서 또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 재정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지방에서 이제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9개 군이 들어오는 세수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지금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다 그렇죠.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우리 윤남식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는 이 두 가지 논쟁이 너무나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육이라는 부분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우선순위에 두냐는 거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나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보육에 이렇게 해당되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해당되는 급식을 하는 아이가 둘 있을 때, 둘 중에서
이 아이 급식을 못하게 하게 했으면 좋겠냐, 아니면 보육비를 안 줬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떻게 결정을 하겠어요? 그만큼 이건 부모들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논쟁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부가 참 나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뭐 큰 애 급식비냐 작은 애 보육비냐 지금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학부모님들 심정을 여기 계신 패널들께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요.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급식비 4, 5만 원과 학부모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사교육비 4, 50만 원 10배입니다. 지금 국가 공교육비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학생 1인당 1년에 600에서 800만 원의 막대한 교육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교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사적인 주머니에서 사교육비, 학원비가 4, 50만 원씩 아이 하나당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교육만 잘 된다라고 하면 4, 50만 원 안 낼 것 같으면 4, 5만 원 밥값 내고도 남는다라는 게 학부모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교육에 신경 써라. 밥 먹이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 할 수 있다. 이 정서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지금 급식을 다 중단하는 게 아닙니다. 급식실은 돌아가죠. 돌아가고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 충분히 정부가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예산은 과거처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좋다. 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급식비가 없으면 내 돈 내마 4, 5만 원인데 방학 때 안 내는데 학교는 교육 좀 제발 잘 시켜주라. 학교가 밥 공장 아니다. 학교가 식당 아니다라고 학부모들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다라는 것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결국 이게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제 보육과 뭐 급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한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이런 걸 절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조세 부담률인 뭐 7.9% OECD 평균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서 복지 재정을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또 증세 좀 사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게 복지가 지금 위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돈을 더 걷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국 답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이성희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대답이 참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너무 단순한 답을 앞에 두고 어찌 보면 너무 어렵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이제 그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지금 교육청 예산,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또 이렇게 정해진 아이들의 어떤 예산, 이런 것만 해도 교육감이 우리 말씀하셨듯이 그 34%만 이렇게 그 못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66%는 무상급식을 하게 됩니다. 하고 34%만 무상급식을 못 하는데 34%는 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상위계층을 다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체 무상급식을 지금 이렇게 고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 34%는 엄마가 급식비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 정세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 이 무상급식만 고집하지 않으면 되는데 굳이 뭐 증세를 해가면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런 문제는 좀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은 필요하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죠. 예. 그리고 그 비용을 쓴 만큼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OECD 관련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그 세금을 부담하는 퍼센트가 다른 복지국가보다는 낮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게 맞구나. 복지를 덜 누리는 만큼 적게 세금을 낸다라는 거고, 많이 누리려면 더 많이 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국민들이 적게 세금을 내고 더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줘도 끝없이 계속 요구를 한다. 정말 국민들이 그렇게 뻔뻔한가?
사실 우리 IMF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국민들이 아이 돌반지 막 팔아가면서 국가가 위급할 때 국민들은 정말로 애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을 한다면 국가가 정말로 세금이라는 그런 부분을 정말 정당하게 잘 쓰고 있는가라는 걸 또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대통령이 사업하셨던 4대강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또 자원 외교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의 세금들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국민들이 정말 내가 필요한 돌아올 복지에 대해서 정말로 누리고는 싶지만 더 내고는 싶지만 정말 과연 나한테 돌아올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정부가 증세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을 빼놓지 말고 증세할 부분이 있는지 정말로 엉뚱한 데 쓰지 않았는지라는 그런 부분에 정부가 먼저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윤난식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작은 정부론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세금은요. 기부하고는 다릅니다. 세금은 말 뜻에서부터 강제로 뺏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기부가 아닙니다. 그건 작은 정부로는 조세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그 높은 조세 저항이 있죠. 그런데 조세 부담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투명하게 잘 쓰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항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투명하게 잘 쓰여지지 못했던 과거의 관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식 문제도요. 보세요.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를 통해서 급식을 할 건지 똑같은 밥값을 과거처럼 똑같습니다. 세금을 통해서 낼 건지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회를 통해서 낼 건지 밥값은 똑같아요. 세금을 내나 이렇게 내나. 그런데 학부모들이 스스로 걷어가지고 자체 급식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좋은 식재료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 징수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거죠. 국가가 걷으면요. 이걸 가지고 나눠줘야죠. 국회의원들 세비 줘야죠. 도의원들 세비 줘야죠.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훨씬 알겠습니다. 비효율적이거든요. 지금 저는 복지 증세라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조 선생님이 자꾸 오도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학교별 학교 급식 해가지고는 절대 양질의 식재료가 못 들어갑니다. 그간 지난 10년간 학교 급식 현장에 있어 봤던 저희들이 누구보다 잘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부모들이 자꾸 다른 부분을 원한다고 하는데 제가 가문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남만 하더라도 18개 시군에 거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지금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연일 하고 있고 제가 있는 단체에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세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전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조금 전에 두 분 이야기에서 나왔지만은 가장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이 가장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이다. 4대강이며 군수비리며 그다음에 자원외교며 요 비용만 하더라도 지금 국가가 무상보육, 무상급식 요 논쟁 벌리지 않고 향후 10몇 년 이상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마찬가지겠죠. 경상남도나 경상남도 교육청이 그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그런 점들을 찾아내고 줄여서 그 예산을 알차게 운영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 될 겁니다. 그 기본은 기본대로 가져가되 우리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서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정세 논의를 해야지 그 정세 논의를 계속 미루던 게 지금 이 모양이고요. 두 번째, 그런 정세 논의에 관한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전국민적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정치권에 있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 도민의 입장에서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걸 이유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 중단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상급식을 둘러싼 이 경남도와 교육청의 갈등.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성애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방금 정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정세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딱 해당되는 사람이 내 돈 내어가지고 내가 밥을 먹는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것도, 차상위 계층까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중산층까지는 무상급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위 계층만 내 밥값 내가 내면 됩니다. 예. 내 입맛에 맞는 밥값을, 내가 내고 내가 먹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정세를 해서 보태라 이래 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 겁니까? 예. 자, 진홍국 대표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하나의 내용을 참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는데요.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에 무상급식 확대하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후 신년 기자회견 1월 7일로 기억되는데요. 각 언론사들 불러놓고도 무상특리와 같이 노인특리와 같이 무상급식과 같은 부분 계속 지속하고 유지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와 경상남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2014년도 학교급식에 관한 무상급식비 합의를 했고요. 확대 발전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왜 이렇게 도백이 오락가락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지금 이게 맞으니까 믿어라.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은 계속 오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경상남도에서 7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정착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어떤 교육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위법성의 가능성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 시급한 시설 개선 등 많은 사업이 있는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은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의에 반한다. 이 아주 지금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훌륭한 교육자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교육위원으로 계셨던 바로 지금 현재 교육감님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조영곤 대표 정리 말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저는 이렇게 1시간 내내 무상급식 또 급식의 질 감사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열띠게 토론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학생 하나당 4, 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가 열띠게 토론하는 것처럼 그 10배, 15배, 20배가 넘게 들어가는 공교육비, 공교육의 질을 놓고 좀 이렇게 토론을 하자. 무상급식 우리가 밥 먹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고 있느냐, 교육과정을 잘 소화하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때 이 한 달에 학생 하나당 4, 5만 원 무상급식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치게 논쟁을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남식 위원장님 정리 말씀 듣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이라는 문을 닫는 그런 의료의 공공성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사회 공공성 부분, 지금은 교육 공공성이죠. 사회 공공성 부분을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점점점 역사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진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약화시키는 것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또 논쟁이 되고 있는 학교 급식법에 이런 무상급식이라는 것들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회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복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복지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재원 도달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복지 정책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어떤 복지가 꼭 필요한 복지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이 정치적 이익을 계산할 게 아니라 국민들의 복지 수요와 재원 조달을 고려해서 큰 틀에서의 합리적 해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포커스 영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